세계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 세계 최고 수비수 중 하나인 김민재. 이 3명을 가진 나라가 48개국이 참가한 월드컵에서 고작 34위로 짐을 쌌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젯밤 태극전사들은 호텔 식당과 방에 삼삼오오 모여서 우즈베키스탄 경기를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32강에 가려면 이미 탈락한 우즈벡이 콩고를 반드시 이겨줘야만 하는 그 가혹한 경우의 수를 기다리면서요.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적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월드컵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대로 한국 축구의 몰락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오늘은 진지하게 정말 뼈있게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2024년 7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참사로 경질된 후 대한축구협회는 새 감독을 찾기 위해 해외 출장까지 다니며 여러 외국인 후보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됩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고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면접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내정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주호 전 선수가 직접 이 과정을 폭로했고 결국 법원도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며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박수받지 못한 출발. 논란 속에 시작된 홍명보는 그렇게 2026 월드컵을 향해 닻을 올렸습니다. 사실 월드컵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1차전 체코전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손흥민의 투혼, 역전골의 짜릿함.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가 생겼죠. 하지만 2차전, 공동 개최국 멕시코에게 0대1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3차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경기만 이기거나 비겨도 32강이었습니다. 결과는 역대 최악의 졸전으로 평가받는 0대1 패배. 이후 사흘간의 잔인한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통계 매체 옵타는 남아공전 직후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87.6%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모든 가능성이 닫혔고 최종 순위 34위.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성적표입니다. 자, 이게 정말 홍명보 감독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물론 감독 책임은 큽니다. 플랜 A만 고수하고 플랜 B가 없으며 전술적 유연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은 대회 내내 이어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4박 5일도 모자라니 다음 영상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보면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클린스만이 실패했고 홍명보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감독을 선임한 곳은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입니다. 홍명보 정몽규만 내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장 선거에서 정몽규의 표를 준 인간들이 85%입니다. 아예 싹 다 뒤집어 엎고 새로 판짜야 합니다. 기존 카르텔이 아닌 멤버로 신문선 박문성 박주호를 중심으로 새 판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클린스만의 참사 이후에도 반성 없이 홍명보를 다시 선임하는 졸속불통 행정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회에서도 특정 대학, 특정 지역 카르텔이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올 만큼 협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선수들이 있어도 시스템이 썩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2013년 취임 이후 13년간 대한축구협회장을 맡아왔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시도 등 끊임없는 비판 속에서도 사연임까지 성공했고 결국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서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미 월드컵 후 퇴진 선언은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수년간 외쳐온 정몽규 나가는 이렇게 끝나선 안 됩니다. 정 회장은 월드컵 직전 미리 사임을 발표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진 이후 그가 만들어온 협회 카르텔 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홍명보를 직접 자르고 나가야 합니다. 둘째, 홍명보 감독도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아시안컵까지는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로 되어 있어 자동 사퇴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홍 감독이 아시안컵을 통한 명예회복을 노릴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도 아시안컵까지 계약이 남아 있었지만 월드컵 탈락 이후 쏟아지는 사퇴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월드컵 직후 사퇴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48개국 중 34위. 플랜도 없고 전술도 없고 팬들의 신뢰도 이미 없는 감독이 아시안컵까지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에 필요한 것은 한 번 더가 아닙니다.
완전한 새 출발입니다. 정몽규도 홍명보도 이 시스템 전체를 함께 교체해야 합니다. 물갈이 이후 한국 축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감독 선임은 반드시 투명한 공개 절차로 전술 철학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문체부 장관도 이번 결과를 계기로 유소년 육성 체계부터 한국 축구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말이 이번만큼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손흥민,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영원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시스템 없이 한국 축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2002년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기억이 있기에 지금의 34위가 더 아픕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외면하면 다음 월드컵도 똑같이 끝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진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홍명보 감독, 여러분은 계속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